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이슈 가득 참마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고령화 시대의 변화와 노인 기준 상향 논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인의 기준이 65세로 정해진 게 1981년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때의 기대 수명은 약 66.7세였지만 지금은 84.3세로 17년 이상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런 변화를 반영해 노인 기준을 75세로 상향하자는 논의를 공식화했는데요. 만약 노인의 기준이 바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노인 기준 왜 바꾸려는 걸까? 현재 노인의 기준은 65세입니다. 이 기준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기대 수명이 66.7세였던 걸 고려하면 65세가 적절한 기준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3년 기준 기대 수명은 84.3세로 당시보다 17년이나 증가했는데요. 평균적으로 노인의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다 보니 이제는 노인의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은 75세부터 노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공식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역시 2023년 업무보고에서 노인 기준 상향 논의를 사회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 한국은 2023년 초고령 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면서 유엔 기준에 따라 초고령 사회로 분류되었죠. 쉽게 말해 이제 5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앞으로 더 빠르게 증가할 텐데요. 204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무려 40%에 달할 전망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고령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전남과 경북 같은 지역은 이미 수도권보다 노인 비율이 5% 이상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출산율 저하와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죠. 고령화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3. 노인 기준 상향, 복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만약 노인의 기준이 75세로 바뀐다면 지금 65세 기준으로 운영되는 복지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노인 외래 정액제, 무료 예방접종, 장기요양보험 등. 하지만 기준이 75세로 올라가면 이 복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늦춰지겠죠. 특히 기초연금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 공백을 줄이기 위해선 단계적으로 제도를 변경하고 정년 연장 같은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4. 정년 연장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문제. 여러분, 노인의 기준을 올리는 문제는 정년 연장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직장에서 정년은 60세로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 노인의 기준이 75세로 올라가면 정년 이후 15년 동안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고령 근로자를 위한 유연 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은 정년 연장이 인건비 상승과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세대 간 합의와 설득이 필수적입니다. 5.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의 더 큰 문제. 노인 문제와 함께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출산율 감소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출산율 저하는 고령화와 맞물리며 전체 인구를 빠르게 줄이고 있는데요. 2072년에는 현재 약 5,200만 명의 인구가 약 3,6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 안정 지원,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 양육비와 보육비 지원 같은 정책이 필요하겠죠. 마치며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 여러분, 오늘은 고령화 시대의 노인 기준 상향 논의와 이와 맞물린 복지 문제, 출산율 저하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복지를 어떻게 유지하고 세대 간 갈등을 줄이며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지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관련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대표 번호는 국번 없이 129. 통계청 www.kostat.go.kr 대표 번호는 042-481-2000. 복지로 www.bokjiro.go.kr 대표 번호는 국번 없이 1566-0313. 대한노인의 www.koreapopl.co.kr 대표 번호는 02-704-5438. 여기는 이슈 가득 참마루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이슈를 나누고 해결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